인생 후반전 10계명 존엄을 지키는 실천 전략.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그리고 존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을 제시해 드립니다. 바로 인생 후반전 10계명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젊은 시절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70대와 80대는 고통과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자유와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걱정만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엄을 지키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60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돈, 건강, 관계, 마음가짐에 대한 10가지 핵심 지침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황금 같은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 근육 연금에 투자하고 건강 존엄을 사수하라.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계명은 건강입니다.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재산이며 근육은 당신의 미래 병원비를 줄여줄 유일한 보험입니다. 돈보다 근육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60대 이후 근육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잃는 것은 곧 자유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작은 낙상 사고 한 번이 당신을 요양원이나 병상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들은 돈보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와 맨몸 스쿼트 혹은 벽 스쿼트를 습관화하십시오. 운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최고의 경제 활동입니다. 건강 관리는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 가족에게 간병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파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노년의 존엄을 지킵니다. 제2계명 평생 현역을 선언하고 소액 소득의 끈을 놓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년에는 돈의 액수보다 내가 내 돈을 벌어 쓴다는 자립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순간 당신의 심리적 주도권과 존엄은 무너집니다. 목표는 월 30만 원이라도 좋으니 스스로 벌어 쓰는 소액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당신의 취미, 만남 혹은 배우자를 위한 작은 선물 등 존엄을 지키는 비용이 됩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 강사, 소규모 컨설팅, 온라인 부업 등 작은 일들을 찾으십시오. 노동은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능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보 복지 혜택, 연금 구조,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금융 문맹은 노년 사기의 가장 큰 먹잇감이 됩니다. 제3계명 자식 리스크를 차단하고 재산은 끝까지 비밀로 하라. 세 번째 계명은 가족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선의가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즉 자식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산 규모는 끝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아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를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닌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가진 재산은 끝까지 당신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산은 생전 증여보다 사후 유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 이야기 없이 오직 사랑과 덕담만 나누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너희의 삶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경제적 간섭을 멈추십시오. 제4계명 부부 신뢰를 재건하고 존중의 규칙을 협상하라. 네 번째 계명은 부부 관계입니다. 노년의 빈곤이든 풍요이든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배우자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책임을 따지는 원망의 언어를 즉시 멈추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 두 사람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한 팀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재정 및 건강 문제에 협력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존중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사생활 침해, 끊임없는 잔소리, 상대방의 취미나 친구 관계 간섭 등을 멈추십시오.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할 취미와 각자 독립적으로 보낼 시간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고 노후 자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비밀은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제5계명 타인의 삶 대신 나의 취미에 몰두하라. 5번째 계명은 삶의 주도권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 후 자녀나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두 번째 인생에 완전히 몰두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잔소리와 걱정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조언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신 응원과 긍정적인 덕담만 해주고 그들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나십시오. 나를 설레게 하는 취미를 찾아 적극적으로 몰두하십시오. 운동, 악기, 외국어, 그림,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자신의 삶에 바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를 진정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취미 활동이나 학습을 통해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의 무기력과 우울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6계명 관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외로움에 대비하라. 6번째 계명은 외로움이라는 독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노년에는 가족 외에 든든한 사회적 그물망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매일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노년에는 취미나 뜻으로 맺어진 인연이 혈연보다 더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 평생 학습 동아리, 시니어, 스포츠 모임 등 공익에 기반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이 활동들은 당신에게 소속감을 주고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 외의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의무로 정하십시오. 이 사회적 활동이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고독사 위험을 줄여줍니다. 제7계명 배움을 멈추지 말고 뇌의 노화를 거부하라. 7번째 계명은 지적 호기심과 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60대 이후 배움을 멈추는 것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새로운 금융 시스템 등 변화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배움은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매일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외국어 학습, 온라인 강좌 수강, 새로운 기술 익히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는 늙어서 못한다는 자기 비하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은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8계명 다운사이징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라. 8번째 계명은 주거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소유를 줄여야 자유가 늘어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큰 집에 머무르는 것은 난방비, 관리비, 청소 등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은 노년의 당신에게 큰 짐이 됩니다. 노년 부부 중심의 작고 관리하기 쉬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여기서 확보한 자금은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샤리를 실천하여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당신의 삶은 가벼워지고 집안에서의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소유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9계명 유언장을 작성하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라. 9번째 계명은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하고 자녀들의 혼란을 막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유언장은 당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서를 넘어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가 됩니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면 당신 사후에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재산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외에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을 작성하여 당신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장례 및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전달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제10계명 감사 노트를 쓰고 긍정의 언어를 생활화하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닌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 일을 적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긍정의 언어를 생활화하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당신 주변으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미래의 불안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충실함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인생 후반전 10계명은 당신의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육에 투자하고 소액이라도 벌어 쓰고 자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배우자와 협력하고 스스로 배우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노년을 존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 계획표에 이 10가지 계명을 기록하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당당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